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중앙일보에 제 얼굴에 침 뱉긴 야당의 체코원전 덤핑 수주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잘 됐다. 잘 된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국회에서 관련된 사람들 해놓고 뭐 이제 국감 수준에서 체코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했는데, 그런 절차를 갖다 보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추진했던 수자원 한국 수력 원자력 컨설 이제 원자력 회사지요. 여기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기회에 국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체코 원전 건설 수주 사업에 대한 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저가 수주 의혹을 제기한 데 의해 국정감사에서 경제성 점검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업의 회장까지 증인으로 세울 테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표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에만 신경 쓴 나머지 무리하게 덤핑 수주에 뛰어든 건 아닌지 관련 의혹들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덤핑 수출로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의 열세를 쏟아붓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24일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규모의 4종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은 1000메가와트급 원전의 설계와 구매, 건설, 시운전, 연료 공급 등을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초대형 건설로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수주였다. 이런 계획에도 야당은 한수원 컨소시엄이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전력공사 등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낮은 가격이 가능했던 건 K원전의 경쟁력 탓이다. 덕이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프랑스의 45% 수준이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건설 등에서 확인된 시공 능력과 기술력도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평가였다. 예정된 공기를 맞춰 건설이 이루어진 것도 K원전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거꾸로 덤핑으로 몰아세울 가능성입니다. 경쟁력 갖다 덤핑으로 생각하고 있다. 야당 60%는 현재 기업의 건설 참여율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전의 핵심 부분을 얼마나 맡아서 하느냐가 수익성을 좌우할 수 있는 데다 원전 건설 이후 운영과 관리 사업 등으로 창출되는 이익 등을 배제한 주장인 만큼 과도한 흠집내기로 여겨진다. 한수원 컨소시엄은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뿐이다. 내년 3월께 최종 계약까지는 갈 길이 멀다. 원전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등 풀이할 과제도 산적했다. 경제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를 협상에 유리하도록 활용할 방향이다. 한 팀으로 똘똘 뭉쳐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터에 무조건 비판만 하고 나서는 야당의 행태는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정쟁을 위한 목리일 뿐이다.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를 고사시킨 건 어느 당 정권 때였나. 지금은 원전 르네상스를 K원전이 선도하도록 나라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진짜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민주당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탈원전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한전 같은 거, 그 다음에 정지됐을 때 어떤 전력 문제 같은 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다 제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거기에다가 체코에서 원전 수주를 받고 이게 이제 되면은 이번에 체코에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던 게 그 전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원전 건설 등에서 확인된 시공 능력하고 기술력이라는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체코에서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여기서 또 시공 능력이라든가 기술력 인정받으면은 유럽뿐만 아니고 그쪽에 아랍에미리트 뭐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동 지역에서라든가 또 향후에는 더 필요하다면 뭐 아프리카 같은 데까지 우리나라의 그 기술로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시공하고 이제 이런 부분 하게 되면 아까 여기 한 것처럼 원전 건설 이후 운영과 관리 사업으로도 많이 이익이 창출된다는 얘기죠. 민주당에서도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이 한다고 자꾸 이렇게 보지 말고, 자, 이번에 저는 오히려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걸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회장까지 불러서 질문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준비를 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이런 부분 갖고는 야당에서 다시는 뭐 진짜로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또 이제 우리가 이익 보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로 수정하고 또 대처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게 해갖고 좀 꾸준하게 좋은 쪽으로. 제가 요즘 예전에 했던 불멸의 이순신 이제 그걸 가끔씩 다는 못 보고 뭐 이제 퇴근하고 와서 이제 보는데, 한 번씩 보면은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전쟁을 하나 준비 안 할 때 정말로 밑에 제장들도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할 정도로 정말로 치밀하고 정말로 준비를 제대로 돼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최우선으로는 다시는 우리 국토와 국민, 우리 조선 우리 민족들이 적들로부터 유린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보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놈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국에서 우리 지원을 한다고 오는 장수들, 물론 그때도 명나라도 이제 거의 망해가는 처지죠. 그때 청나라가 막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선조 이후로 강원일 때는 뭐 이제 청나라하고도. 그러니까 아주 망해가는 명나라의 마지막 장수들인지 몰라도 뭐 유종이라든가 진린 같은 친구들은 진짜 우리가 보는 그런 뭐 장수들이 아니었죠. 그걸 하나하나 설득하면서, 그리고 선조는 진짜 왕으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는, 뭐랄까 약간의 정신적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왕으로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노량해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유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지휘권을 갖다가 명나라 장수에게 주도록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이 세력들이 몇만이 일본으로 건너가면 언젠 준비하고 다시 올 수도 있는데, 그걸 이순신은 이제 걱정을 하고 지금 저 세력으로 완전히 말살을 시켜놔야 다시는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 힘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 선조 참 우둔한 사람이 오직 그냥 이순신의 어떤 국민들의 지지하는 그게 이제 뭐 기분이 나빠가지고, 거기에 또 윤두수, 그 다음에 윤군승과 형제, 만약에 이순신이 이번에 승리를 하고 저쪽에서 편에서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우리 땅에 일본인들이 있고 그걸 지원하러 온다고 중국의 군인들이 와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자기 당의 이익을, 자기 편의 이익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으니, 그러고 우매한 선조가 왕을 하고 있었으니 임진왜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 좀 생각을 하고, 아까 뭐 어제 그랬습니까?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정쟁은 국경 안에서만 한다. 국경선까지는 밖으로는 우리 국민들하고 국가의 온 힘을 결집시켜서 다른 나라하고 경쟁해서 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통치자가 돼 보니까 정말로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런 참 얘기를 갖다가 가볍게 듣지 말고 정치하는 사람들 좀 애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